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마감 직후 30분 만에 찾아오는 실시간 맞춤형 종목 상담 프로그램 주식해결사의 이주호. 안녕하세요. 정재입니다. 시장은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습니다. 손실 보고 있는 종목 때문에 고민되신다면 지금 당장 저희한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용감히 싸우셨던 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감사한 마음 갖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저희 주식해결사는 지금 시장에서 용감히 싸우고 계신 투자자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들 열심히 나눠드리겠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번호 02786-1073번 열려있고요. 문자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늘 친절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 장도 30분 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은 금리 인하를 바라보고 있었다면 이제 시장은 모든 눈이 이제 G20 정상회담으로 쏠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은 조정을 보였었고, 그런데 그 종목별로 보자니까 아무리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거는 내 종목 빠지는 게 조정 같지는 않은데라는 종목들 꽤 많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런 고민들 하고 계신 분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저희한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그 고민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해결사 출발합니다. 자,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올스탁 이재모 전문가와 이정열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장 마감 동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뭐 조정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됐는지 한번 돌아봐 주실까요?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0.2% 약보합 수준에서 일단 마무리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요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비슷한 흐름, 그리고 좀 더 증시 낙폭이 있는 나라들도 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제 오늘 계속적으로 관망되는 흐름들은 제가 볼 때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거래량 자체도 보시면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를 볼 때는 이번 주에 있을 G20 정상회의에 많은 기대감을 갖기도 하고 또 반대로 우려감을 갖기도 하고 있는 그런 시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망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어제 굉장히 많이 순매도를 조금 했는데요. 오늘은 뭐 2억 원 순매수를 좀 했지만 거의 사실은 매수를 좀 했다라고 보기까지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섹터로 볼 때는 화학 섹터 중심으로 조금 많이 매수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일단은 순매수하기 전에 뭐 금액으로 순매수로 끝났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장중의 흐름을 볼 때는 차익 실현하는 매도 물량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중 보시게 되면은 매도 흐름이 좀 더 강하지 않았었나. 그러다가 막판 정도 그 다음에 수량을 조금씩 늘려가는 전략을 취해가면서 저가에 있는 섹터를 찾아봤더니 화학 섹터 쪽이 좀 최근에 실적 비해서는 많이 낙폭이 지금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학 섹터가 조금씩 수급이 들어왔지 않을까. 그래서 화학 섹터가 뭔가 유망하거나 그래서 들어왔다기보다는 저평가 메리트 중심으로 매수할 수 있는 섹터나 산업 종목을 찾다 보니까 일정 정도 금액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합산 금액으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관도 어제는 일단 순매수했는데 오늘은 거의 88억 정도 많은 금액을 매수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같은 경우도 분명히 장중에 차익 실현을 꾸준하게 했을 거고 일정 섹터 중심으로 매수를 조금씩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매수를 무언가 강하게 하는 그런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망하는 흐름이 상당히 짙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 이거는 지금 뭐 오늘이 화요일장이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시장 다 지나고 나야 그래야 지금의 흐름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확실하게 잡힐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지수가 또 시장 자체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조정 구면 내려갈 것인가는 아마 이번 주에 있을 G20 정상회의 그 이후에 어떻게 시장이 또 해석하느냐 이거에 따라 방향성은 좀 잡힐 것이기 때문에 계속 한 주 정도는 관망하는 흐름 속에서 순환매 흐름만 계속 반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코스닥은 일단은 코스피 그리고 어제 시장 같이 좀 이어서 볼 경우에는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만 전체적인 주식시장에서 좀 따로 놀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도 지수 낙폭이 1% 이상 크게 떨어지면서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이거는 지금 뭐 보합이라고 보기보다는 조정에 더 가깝죠. 그리고 어제도 분명히 다른 종목, 다른 나라들은 분명히 괜찮은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 같은데 비교적 이 코스닥 시장만 유독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는데 보면은 종목별로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상반기에 시장을 좀 주도했던 5G 이동통신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낙폭이 크게 떨어진 종목군들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도 섹터, 올라갈 섹터 종목에서도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매도가 나오고 있고 여전히 상반기 내내 안 좋은 바이오 쪽에서 계속 특정 종목군들 중심으로 이유 알 수 없는 기관들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 오늘 게임주 중에서도 펄어비스 같은 시가총액 상위인 종목군들도 최근에 그나마 흐름이 괜찮았다 했었는데 역시나 매도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다음에 어제까지 시장을 보게 되면은 코스닥은 전체적으로 뭐 글로벌 증시나 코스피 코스닥 시장과는 같이 움직인다 그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흐름은 뭐 1년 내내 제가 볼 때는 계속될 수도 있고 일정 정도 시장 분위기를 맞출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지수는 700선 기준으로 위, 아래 계속 움직이는 흐름들은 나올 것이다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것은 주도 섹터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나 IT가 크게 오르거나 크게 내려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종목별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그나마 좀 특징 있게 움직였던 섹터는 전기차 섹터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중국 시장에서 그동안에 국내 배터리 업체들 계속 옥죄해 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중에 인증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4년 만에 폐지가 되어서 향후 지금 2021년부터는 어떻게 보면 자율 경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하는데 여튼 이 부분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해소될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실적주로서 그다음에 성장주로서 분명히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2020년, 21년까지 길게 보시면 계속 성장하는 섹터는 이 저쪽 전기차 쪽이 될 것이기 때문에 특정 종목군들 중심으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계속 유심히 보실 필요는 있다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재모 전문가와 함께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 접수받고 있습니다. 잠시 후 고민 해결 받고 싶으신 분들,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세요. 02786-1073번 무료 상담 전화번호도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 1668-4917번 열려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요. 이어서 이정률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였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두드러진 흐름 보였나요? 네, 오늘 특징적으로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조금 강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11일 G20일 재무장관들이 이제 가상화폐 금융 시스템과 경제에 경쟁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공동 설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안정에 위협을 초래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골자였는데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자금 세탁 방지 관련 권고안 발표로 인한 그런 규제 불확실성 해소와 그리고 페이스북의 가상화폐 리브라 백서 공개 등으로 1년 만에 1,300만 원을 돌파를 하자 관련주들도 동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팍스넷과 비덴트가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 제시언 시스템은 장중 15%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SCI 평가 정보와 우리기술 투자 같은 관련 종목들도 일제히 강세를 보여준 장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DMG 평화공원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방한 기간에 비무장지대 방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DMG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장중 크라운해태홀딩스가 DMG 평화공원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사의 비상장 계열사, 해상농림이죠. 여기 DMZ 인근의 파주 양주 부근에 100만 평의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상장사 중에서 DMZ 인근에 가장 많은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좀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요인들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이 밖에도 DMZ 관련주들로 분류되어 있는 코아스와 삼성물산이 동반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좀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좀 크기도 하고 이슈에 따른 등락이 좀 크기 때문에 이슈가 사라진 이후에는 상승한 주가를 반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접근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지능형 로봇과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LG전자와 SK텔레콤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공동개발 소식에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로보가 장중 26%까지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특징적으로 장중 26%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동사는 지난 20일 정부가 발표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발표에서 주목을 받기도 하면서 이제 상한가를 기록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휴림 로봇과 로보티즈도 이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약세 업종입니다. 대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애니메이션 관련 기업들이 하락하는 모습이 조금 부각되었습니다. 손오공은 현 주가보다 낮은 1,835원의 대규모 유증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락해서 이제 장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랜드로버 같은 경우에는 소송 이제 제기 신청 그리고 판결 결정 등의 공시를 조금 지연했다는 사유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된다는 소식에서 28%가량 하락하며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손오공과 레드로버가 약세를 보이면서 캐릭터 상품 그리고 애니메이션 관련주들이 동반의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시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 시장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시장 정리하는 동안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보니까 급등을 했습니다만 윗꼬리를 길게 달고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있고요. 또 한 분께서는 휴대폰 끝번호 5651님께서 매번 문자를 보내도 당첨이 안 되네요. 오늘은 왠지 꼭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느낌이 맞으셨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이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주식 해결사의 종목 해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